안녕, 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 이란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미국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핵 확산 금지를 국제사회가 정말로 원칙적으로 원한다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소극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핵 확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핵 확산 금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만 허울 좋은 거짓말 주장이 되는 셈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란과 러시아의 그 호르무즈 전쟁이 미국이 기다리고 기다릴 만큼 애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끝장을 내야 한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내 그 농축 거의 그 70% 가까운 농축 아주 묽은 상황이 아니고 진한 농축을 해서 핵무기 바로 직전에 있는 우라늄은 이란 내에서 NTP 사찰단 감시와 미국이 감시하에 현장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저 생각에는 별로고, 제3국 미국으로 반출해서 미국이 보관을 하든지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 뭐 제3국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정하는 제3국으로 반출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옳다. 이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동결 자산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달라. 그것은 풀어주면은 그때뿐이지 또 반복되는 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으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러시아 국제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사항들 동결된, 러시아도 그 국제사회에서 동결된 자산을 또 이란도 동결된 재산을
그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 미국이 지금 돈을 쓴 것만 해도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안 그래요? 결국은 그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가 어딥니까? 러시아잖아요. 멀쩡한 나라를. 우리가 한 예를 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핵무기를 일부러 반출하고 핵무기가 없으면은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침략을 안 하고 안전보장 국가를 확보해 주겠다. 그것도 거짓말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국제사회에서 그 국제 제재를 통한 동결 재산을 마음대로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러시아가 잘못했잖아요. 멀쩡히 잘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뭐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왜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나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장난거리로 가지고 논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돈은 누가 보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란 동결 재산, 러시아 동결 재산을 전부 다 탈취를 해서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외교 협상을 하다 안 되면은 몽둥이가 최고다, 이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순수하게 자백을 하라 해도, 그만큼 권유를 하고 자백을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나중에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이라는 게 때릴 고자입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물어보고, 때릴 고자에다가 물어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리고 물어볼 문, 그래 고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외교 노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미국이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안 되면은 고문처럼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끝장을 내는 전쟁이다. 그렇게 봐요. 그 얘기하잖아요. 고문치사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도 자백을 해라. 속이지 말고 말을 해. 안 하면은 때리겠다. 고문하잖아요. 고문. 그게 고문이라고 해요. 고문을 하다 사람을 때리다가 결국은 고문치사. 사람이 맞고 죽었다. 그기잖아요. 이란이 그 형국입니다. 미국에서 참 좋게 해결을 하려고 외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제사회가 볼 때 짜증이 날 정도다.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고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간첩을 잡아서 스파이 간첩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그 정보를 물어보잖아요. 얘기를 안 하면은 때리고 물어보고, 얘기 안 해? 하면서 때리고 물어보고 하는 걸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가 결국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교 노선으로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된다 하면은 고문을 해야 됩니다. 고문을 하고 끝장을 내야 된다. 결국은 고문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나라를 지구상에서 날려보낸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고문치사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이론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사회라든가 개인과 개인,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민 장려 정책을 국제사회 상대로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아라 해서 권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LA 한인타운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너무 과열되고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원래 미국 본토백이 그 민족주의라고 하죠. 미국의 그 핏줄을 가진 국민들이 그걸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 민족주의가 다시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민을 중지하고 미국에 이민 온 테러 집단들은 완전히 애국으로 내쫓겠다. 자기 나라로 가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그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다투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지구상에 있는 국제사회 인간들이 너무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증가에 의해서 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옛날 속담에도 있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트리, 파인 트리, 먼 트리,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이 잔잔하게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큰 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계속 그 나무 잎이 흔들거립니다. 가지가 많으면 가지가 없고 줄기만 조금 있고 가지는 얼마 안 된다 하면은 아주 태풍이 아니고서는 가지가 별로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 얘기의 본뜻, 깊은 뜻은 무엇이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싸움질이 나게 돼 있다. 다툼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마겟돈 종말 전쟁으로 규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론이. 지금의 국제사회나 지금 현재의 세계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한한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람이 지구를 말아먹고 옛날 태고, 석신석기, 태초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옛날 태초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전 세계 국민들은 늙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유지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머리가 좋다 보니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120, 200세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의학이 발달해서 병을 고치고 암도 고치고 그래 오래 살면 좋지 뭐. 그것이 바로 자연 섭리를 파괴하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순환을 해야 돼요. 빨리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게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 세계 모든 분야에서 망가져간다. 망가져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국제 사람들이에요. 너무 인간이 많기 때문에. 지나친 인구는 지구를 말아먹는다. 결국은 종말로 다시 간다. 인구가 처음에 탄생하는 태초 시대로 되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바다도 항폐화되고 환경도 항폐화되잖아요. 환경 파괴, 바다 환경 파괴, 그다음 전 세계는 기후 변화, 이상 기후 변화, 먼지 투성이, 토네이도 자주 발생, 불같은 기온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결국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은 장수가 자연의 섭리 측면에서 봤을 때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오래 사는 것도 지나치면은 재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의 미국에서 이란하고 외교 협상으로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게 해결을 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 좋지 못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인구 증가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현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이것은 곧 자연 섭리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연 섭리 차원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식량 생산이 안 돼서 기온 이상으로 50도 가까이 올라가면 사람이 죽고 자연재해가 매년마다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지구는 태초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자연 섭리의 이론입니다. 그게 어떠한 한 분야가 너무 과잉 상태, 우리가 그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치면은 하지 않고 적은 것보다 못하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 지금의 전 세계는 지구는 완전히 만들어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고름이 가득 찬 피부암이 생겨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해결이 점점 안 되면 결국은 또 전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자연재해, 천재지변, 전쟁, 그 다음 식량 부족, 그 다음에 석유, 자원전쟁, 점점 심해지는 국제사회와 트러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만 득실득실하고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개인 테러가 점점 많이 생긴다. 앞으로 전 세계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사회활동도 못하게 된다. 전부 다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진다. 악만 남는다 그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왜서 생기나요? 결국은 인구 증가. 인구 증가가 되면 환경 파괴, 자원 부족,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식량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내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제 환경 파괴로 대체 농업이 생겨서 앞으로 수경 재배, 물로만 가지고 온실에서 재배하면은 전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서 물가가 안정되고 농산물이 너무 넘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떠한 아이디어, 어떠한 특출한 기발한 인간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 자연을 극복 못한다는 기본 원리하고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